바쁜 일정에 날씨가 짓궂은데도 이렇게 많은 광양에서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호남학 콜로키움은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주최하여 전문가 및 대중에게 의병이라는 주제로 이해와 관심을 확대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학 호남진흥원의 천득염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설립된 지 이제 올해로 5년째 되는 기관입니다. 광주시 또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된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이고요. 주된 업무는 우리 전통적인 그 문헌 자료, 고문헌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고 번역하고 책을 출간하고 뭐 이런 일을 주로 합니다. 뭐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기관이고, 안동에 가면 한국국학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놀랍게도 20여 년, 약 25년 됐습니다. 책만 해도 60만 책, 예산도 한 500억, 600억 정도 되는 국내 제1의 굴지의 연구기관입니다. 그쪽에서 하는 일 역시 문헌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런 일을 하라고 했는데 한국학 중에서 호남 쪽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호남인들이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의제를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호남이라는 것이 뭐냐, 호남 문화의 특징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다루게 됩니다. 뭐 남도의 문화적 속성을 비롯해서 마한, 의병, 실학, 뭐 누구나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뭐 서화랄지 뭐 음식이랄지 민속, 이런 것들을 장차 꼭 해야 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이 기관이 현재는 광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주 지적받는 사항이 동북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동북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호남학 콜로키움이라는 주제로 이쪽에 와서 자꾸 문화 관련, 특히 전통문화 관련 행사를 하려고 기획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뵙고 참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여간 귀한 시간 되시도록 하시고요. 앞으로 제가 맡고 있는 한국학 호남진흥원에서 동북권, 특히 광양이나 순천 지역에 나름 의미 있는 그런 행사를 함께 해볼 그런 의지를 다집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방금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도 이 전라남도를 딱 동서로 나눴을 때 동북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일환으로 어제 순천 행사를 시작으로 오늘 이렇게 광양 행사를 하게 됐고요. 9월 28일 날 이 장소에서 임난 의병을 가지고 또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9월 29일 날은 순천문화재단에서 또 임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니 오늘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그때도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자장을 맡게 되신 함께하는 남도학 소속이신 박영실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함께하는 남도학에서 지역사를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좌장을 맡게 된 박영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들어가기에 먼저 앞서서 9월이 또 시작되기도 하고 또 앞으로 그 추석이라는 명절이 코앞에 다가와 있어서 엄청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 나상필 선생님과 함께 그 천득엽 원장님께서 한국학 호남진흥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셨고요. 그 한국학 호남진흥원에서 오늘 2022년 호남학 콜로키움을 오늘 광양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그 자료집에서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광양의 항일의병 활동입니다. 항일의병을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광양의 여러 한말 의병들을 만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한말 의병들의 그 시대를 이해하시면서 그리고 그 풍전등화의 나라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던져가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시련과 그다음에 가열찬 투쟁들을 몽소 함께 공감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양 역사 연구를 위해서 항상 매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항상 고마운 분, 어느 주제에 발표를 해주실 마루희양의 대표 이은철 선생님을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좌장님께서 아주 길게 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평범한 시골 학교의 역사 교사였죠. 근데 어쩌다 지역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광양 지역사를 공부한 지 한 20여 년, 제가 40이 될 때부터 지역사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제 고향이 대구여서 처음 올 때는 언제 떠날까만 생각을 했었는데 40이 되면서부터는 어차피 내가 이곳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지역사 공부를 시작한 결과 조그만 책도 펴내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2월 달에요. 29년간 재직했던 포스코 교육재단에서 명퇴를 좀 일찍 하고요. 그 함께하는 남도학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하는 남도학은 전남 동부 지역에서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그 점에서 제가 광양 지역사 연구의 마루희양도 만들어서 대표를 맡았는데요. 굳이 두 단체를 설명을 하라면 함께하는 남도학의 부설 단체가 광양 지역사 연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남도학은 순천, 여수, 고흥, 구례, 광양 등지의 그 지역사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임이고요. 저의 역할은 그 중에서 광양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이야기를 오늘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좀 사족을 좀 달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하는 의병은 그 이름만으로도 정말로 훌륭하고 가치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병은 국가의 부름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나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와 처자의 목숨을 걸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은 불의였죠. 그 불의에 맞서 싸운 정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양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꺼이 의병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역사에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남기신 분도 있고요. 아주 안타깝게도 이슬과 같이 흔적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의병도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땅의 모든 의병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동안 제가 공부한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발표는 기존의 학술대회에서 하는 발표와는 달리 저의 학문적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역사를 공부해 온 과정을 여러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수준이 낮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제가 중등학교에서 근무한 지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의 한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광양의 지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좌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시대를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학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학자님들은 당신의 전문 분야를 좁은 분야를 깊게 공부하시죠. 그러니까 좁고 깊게 공부하시는 데 비해서 저는 넓은 분야를 해야 되니까 절대 깊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넓게 얕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사 공부하는 중등학교 역사 선생이 자기 지역을 어떻게 공부했는가 그 과정을 보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광양 관련한 그 항일의병 독립유공자들은 한 7분 정도 되십니다. 그 7분 중에 그 고향이 광양이 아닌 분들, 본적이 광양이 아닌 분들도 이렇게 한 3분 정도 보이죠. 우리 백낙구 의병장, 항규순 의병, 이찬주 의병은 본적이 백낙구 의병장은 전주로, 항규순은 구례로, 이찬주 의병은 잘 모른다라고 적혀있죠. 이건 국가보훈처에서 이렇게 국가보훈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찬주 의병장 잘 모른다고 있지만 제가 여기에 넣어놓은 이유는 당연히 이분이 광양 분임을 제가 이번에 찾았기 때문이겠죠. 그건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요. 광양과 전국의 독립유공자 인원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독립유공자라 하면 의병부터 시작해서 6.25 참전 유공자부터 5.1 그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여러 독립유공자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그 독립유공자들을 구분을 할 때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이렇게 3단계로 독립유공자를 서훈을 매기고요. 건국훈장은 다시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장, 대통령장에 해당되는 분들은 뭐 굳이 제가 이분들에게 좀 불경스러운 비교이지만 굳이 문화재와 비교한다면 국보급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합쳐보면 광양의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분은 38분입니다. 전국에 17,000명의 독립유공자 중에서 광양은 약 40분 정도 되죠. 이러면 막 선생님들 지금 막 계산하고 계시죠. 광양은 몇 %인가. 거의 전국 평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독립유공자 인원을 가지고 그 지역의 뭐 독립 정신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광양은 뭐 평균치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한 분씩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맹인의병장 백낙구. 보통 이분을 얘기할 때 우리 광양 최초의 의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넓혀서 우리 전남 동부 지역 최초의 의병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우리 전남 동부 지역은 의병 활동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고종 황제가 물러나고 나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고 나서 그때 즈음에서 활발하게, 그러니까 주로 1908년이죠. 1908년에 의병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백낙구 이분은 그 전에 광양에 들어가서 전주 출신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1906년에 광양에 와서 그때 온 이유가 백운산에서 이분이 시력이 좀 안 좋았어요. 안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백운산에서 은둔하다가 광양에서 거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순국은 태인에서 순국을 하셨고요.
맹인 의병장으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습니다. 실제로 맹인이 어떻게 의병 활동을 했을까? 저도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매천 황현의 그 매천 야록의 기록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낙군은 실명하여 전투할 때는 언제나 교자를 타고 일병을 추격했다. 패할 때도 교자를 타고 도주하다가 3번이나 체포되었는데 결국 충에 맞아 사망했다. 광양 사람들은 백낙구에겐 성대한 기운이 있었다고 말한다 라고 매천야록에 적고 있습니다. 김응백 의병장 같은 경우에 일제가 작성한 적정희보죠. 적의 동정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적정희보라고 하는 자료에 그 김응백 의병장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남 하동군 내에서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건 제가 그냥 우리말로 읽겠습니다. 적괴를 체포함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괴라고 얘기하면 적의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김응백 의병장은 처음에는 황병학 의병진에서 황병학의 부하로 출발했지만 체포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일본 측 기록에서 적괴라고 적의 우두머리라고 분명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4월 12일이잖아요. 명치 43년은 1910년입니다. 그래서 1910년 4월 달에 일본군에 체포될 때 김응백 의병장은 나름 의병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 분견소 흠병 이게 와는 은이죠. 하동읍에서 적괴 김응백을 체포함이라는 기록이 분명하게 남아 있고요. 다음 자료 신한민보. 이 신한민보는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신한민보는 1909년 2월 달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교민들이 창간한 신문인데요. 아까 4월 달에 김응백 의병장이 체포되었는데 신한민보에서는 5월 달에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융희 4년 5월 18일 지금으로 하면 1910년 5월 18일 날 여기 3면 5단에 김응백 의병장이 잡혔다는 기사가 짤막하게 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의병 대장이 잡혔다 함. 하동 등지로 다니던 김응백 씨는 하동읍에서 일헌병에게 잡혔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한민보의 기록에서도 김응백을 분명히 의병대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김응백을 부를 때는 반드시 의병장 칭호를 붙여주는 것이 이분에 대한 예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자료에서 보시면요,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에서는 김응백 의병장이 아까도 나왔던 그 망득포 전투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 이렇게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판결을 받았던 시기는 1910년에 체포되어서요 10월 26일 날 부산지방재판소에서 교수형의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김응백 의병장이 항소를 했는데 그 항소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판결을 교수형의 판결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소를 기각한다라는 판결문이에요. 그래서 이 판결에 따라서 김응백 의병장은 교수형에 처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명백하기 때문에 독립장을 주서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김응백 의병장의 이 기록, 망득포에 대한 기록으로는 이 기록이 가장 소상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근거해서요. 다음에 보시면 지금 망득에 가시면 작년에 광양시에서 황병학 의병 전투지 망득포라고 해서 윤동주 쉼터 오른쪽 옆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세워놨습니다. 전 이 안내판을 보고 조금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누구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7분의 아까 보여드린 7분의 의병 중에서 어떤 분하고도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공부한 과정을 말씀드릴 뿐이니까요. 오해 없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 이야기 중에 이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토의 질의 응답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망덕포 안내문의 망덕포 전투 안내문의 문제점이요. 일단 이 중요한 우리 광양의 의병의 그 전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이 망덕포 전투인데요. 그 위치가 윤동주 쉼터 옆에 한척견에 이렇게 좀 빌붙어 있는 장면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윤동주 시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동주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라고 해서 우리 광양 의병의 유명한 전투 성과인 망덕포 전투 안내비를 이 옆에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어울리는 기념물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안내문의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은요. 그냥 이렇게 쉽게 읽어보면 이 망덕포 전투의 안내문의 주인공이 한 명이에요. 이걸 작성하신 분은 황병학의 의병 부대 전투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줄이다 보니까 황병학 의병 해서 황병학 의병 한 명이 이 망덕포 전투의 승리를 거둔 것처럼 그렇게 서술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바꾸려면 황병학의 의병 부대가 이렇게 서술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기록은 김응백 의병의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김응백 의병장의 이름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조금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망덕포 전투에는 황병학 의병 부대 외에도 황순모 의병 부대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판은 저는 조금 여러 가지로 형식에 있어서도 내용에 있어서도 안타까움이 많은 아쉬움이 많은 안내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오늘 얘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황병중의 고암집에 실려있는 의사전, 이게 우리 광양의 의병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1차 사료에 해당됩니다. 황병중은 여기에 나오는 황병학의 친형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양자로 가서 첩보상은 친형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친형입니다. 이 황병중의 기록에 네 분의 의병장, 황순보, 황병학, 한규순, 백학선 이 네 분의 의사들의 얘기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고암집 의사전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황병중의 고암집은 황병중의 자는 정요이고요. 호가 고암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문집을 고암집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창원 황씨죠. 본관이 창원입니다. 면암 체익현 간제 전우를 사사하여, 이 사사라는 단어를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흔히 우리 사사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사는 받는 게 아닙니다. 사사는 글자 그대로 하면 스승으로 섬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체익현과 간제 전우를 황병중이 스승으로 섬겼다요. 그래서 사사는 받는 것이 아니고 사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하여 문화에 출입하면서 교분이 두터웠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배우면 사사가 되고요. 간접적으로 배우면 사숙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체익현을 사사할 수는 없는 거죠. 사숙하겠죠. 그래서 사사와 사숙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암집에 이제 이 네 분의 이야기가 쓸려 있고 그걸 의사전이라고 하고요. 이 황병중이 당대 우리 광양의 유학자로서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역시 매천집에 이 황병중을 칭송하는 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매천집을 간행하는 과정에 편찬된 과정을 적은 문묵체편에도 매천의 제자들과 이 황병중이 주고받은 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매천집에 실려 있는 황병중 관련 시입니다. 매천 선생보다 한 15살 아래인데요. 매천이 이 황병중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시간 때문에요. 황병중 그대는 참으로 보통 후배는 아니구나라고 매천이 황병중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천 선생이 순자를 하고 나서 이 매천집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매천의 제자들이 이 왕수환, 박창현, 권봉수 이런 제자들이 매천집 간행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이제 자금이 필요하니까요. 모관사를 황병중에게 편지로 보냅니다. 황병중이 나름 광양에서 이름 있는 전남 동부 지역에서 이름 있는 유학자였으니까요. 너 혼자 말고 당신이 그 광양 지역을 담당해서 그곳 사우들과 의논을 해서 얼마간을 수합을 해서 9월 안으로 석현 송하섭 평에게 부송해 주기를 부탁한다 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황병중 선생의 그 광양에서의 위치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겁니다. 광양 지역의 책임자로서 좀 역할을 해 주십사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죠. 답장을 이렇게 보냅니다. 답장은 그 원본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왕형 수완, 권형 봉수 자와 회납해서 답장을 보냅니다. 번역된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답장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모관 활동을 어찌 30리에만 그치겠습니까? 우리 광양 지역에서만 그치겠습니까? 이런 말이겠죠. 하지만 다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다음에 도모하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내용보다는 황병중이란 분이 매천샘 사후에 매천집을 간행할 때 이 지역의 대표 유학자로서 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문집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손들이 문집을 편찬했는데 그 문집에 의사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분의 의병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팔은 좀 안으로 붙겠죠. 친동생에 관한 이야기가 좀 분량이 많습니다. 황병학 의병장은 활동 기간도 좀 더 길고요. 할 얘기도 많고 또 친동생이고 그랬으니까 분량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여기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간단히 한번 보면은요. 황병학 의병장의 자가 영문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내용이 이렇게 7월 26일 그의 당숙 순모와 함께 삼포수를 100여 명을 모아서 깃발을 날리고 여러 세계에 맹서하기를.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나라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화액이 머리에까지 박두했으니, 이게 단발령을 얘기하겠죠. 당시 광양 군수로 왔던 서상봉이 이때에도 광양 선비들에게 단발을 강요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화액이 머리에 박두했으니 얼굴에 상처를 입고 살 바에는 차라리 원수를 갚고 죽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고 거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활동 내용들이 쭉 적혀 있고요. 의병 활동이 이제 1909년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중단된 이후에 잠깐 직거하시다가 3.1 운동 즈음 해서요. 다시 기산도와 손을 잡고 독립운동을 하고 결국 만주로 망명 가서 상해 임시정부와 같이 연결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을 하시다가 여의치 않아서 국내로 귀국하시다가 체포되어서 3년 옥살이를 하시고요. 그 병든 봄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31년 4월 23일 날 본가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친형이었던 황병중을 당신의 동생이었던 황병학 의병장을 단 두 글자로 의사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황병중의 당숙이었던 황순모 의병장에 대한 기록은 황병학 의병장의 기록에 비해서는 뭐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분량이에요. 왜냐하면 황순모 의병장은 좀 빨리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저걸 얘기가 아무래도 적었겠죠. 그래서 분량면으로 봤을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순모의 자는 사중이니 요 사중 황순모의 자 사중을 좀 눈여겨봐 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이걸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이 황순모 의병장은 마지막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러니까 일본이 황순모 부모를 협박을 합니다. 마을에 가서 항복하지 않으면 부모와 처자를 죽이겠다는 이제 소문을 퍼뜨리고 해서 그 소문을 들은 황순모 의병장이 이제 마을 쪽으로 내려오시다가 이렇게
일본군에게 체포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즉시 관아에 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내가 황순보다라고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10월 11일 요 날짜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10월 11일 날 적의 총탄을 맞고 죽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황순모 의병장과 사생을 같이 하기로 했던 한규순 의병장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황순모 의병장이 일본군에 총살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한규순이 자기 몸으로 순모의 시체를 가리다가 역시 총탄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매천황현은 이 한규순을 평가하기를 이야말로 죽음을 같이 하는 친구로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 백학선 1909년에 7월 달에 묘도로 가려다가 이미 알고 있던 일본군의 초계에 맞고 돌아가십니다. 백학선입니다. 그리고 이 황병중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얘기들 하는데요. 시간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병중의 의사전에 실려 있는 네 분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진상면 불암산성에서 바라본 비촌마을, 우리 그 황씨 의병장들이 배출된 비촌마을이 지금은 수호 때문에 물에 잠기고 저 멀리 옥불봉 보이시죠? 이 장면 너무 통쾌한 장면이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게 불암산성 성벽이죠. 수호댐 농어편에 보이는 그 진상 면민들은 이 봉우리가 옥불봉 봉우리가 아니고 앞에 있는 바구니 봉에 가려서 옥불봉 봉우리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상 면 분들은 바구니 봉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불암산성 내에 있는 역시 그 창원 황씨 애국지사였던 황채현의 묘소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여드린 내용은 나중에 답사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학 의병장의 내용, 국가보훈처에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아주 소상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병학 의병장의 참고 자료들도 국가보훈처에 이렇게 엄청나게 적혀 있습니다.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황병학 의병장을 기리는 책이 출판이 됩니다. 아들이었던 황용현 그리고 손자였던 황호부 이런 후손들이 노력을 해서 84년에 초판이 나왔고요. 95년에 정보판이 발행되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보판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황병학 의병장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황병학 의병장을 기념하는 비가 우리 광양에 2개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게요. 광양 그 유림회관 앞에 있는 의사 황병학 기념비. 이 비를 볼 때는 비를 언제 누가 세웠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1986년에 광양 유림들이 일동으로 이 황병학 의병 기념비를 건립합니다. 광양 유림들이 모두가 참여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김동리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문학의 거두가 작성을 했죠. 그 황병학 의병장의 위상을 이 비문을 쓴 김동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98년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기도 하십니다. 참고로 우리 매천 황현 2005년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됩니다. 그러니까 매천 황현보다도 훨씬 빨리 황병학 의병장이 먼저 광양의 최초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셨습니다. 작년 2021년에는 그 후손들이 비촌마을 한쪽 편에다가 이렇게 황병학 의병 병산 전투 비를 건립하고요. 헌시비도 세우고 노래비도 세우고요. 시간이 되면 노래도 한번 들어보면 좋은데 시간 때문에 노래를 듣진 않겠습니다. 문진호라는 그 가수가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해서요. 독립운동가의 노래 8곡을 발표를 하는데 그중에 한 곡이 우리 황병학 의병장 노래였습니다. 아까 그 고암집에 나왔던 그 유명한 구절을 따서요. 그래서 여운영, 장준하,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 김 알렉산드라, 권오설 이런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들과 대등하게 황병학 의병장이
이 독립운동가의 노래 8편 중에 한 편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황순모 의병장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일찍 돌아가셨고 기록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고함집에 있던 기록이 여기 그대로 있죠. 관아에 가서 스스로 체포되어 이 스스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귀순했다는 얘기가 적혀 있는 거죠. 10월 11일 날 저게 총탄에 맞고 순국하였다. 아까 그 날짜하고 같죠. 그래서 이 기록은 황병중의 고함집에 근거해서 이 공헌록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황순모 의병장의 후손들이 황순모 의병장이 1908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1968년 그 60주기가 되는 해에 황순모 의사 항일 투쟁 실기라고 해서 이 책을 편찬합니다. 비매품이었고요. 진주에서 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앞쪽에 보면 이 책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이 한 장만 보시면 알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현고 의사 부군, 우리 제사 모실 때 쓰는 지방하고 같은 양식을 쓰고 있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고손자, 고애자, 부모를 다 잃은 고애자 병선은 엎드려 절하면서 라면서 자기 아버지의 그 거룩한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이 책을 편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요. 제가 2022년 7월 27일 약 한 달 전이죠. 한국학 호남진흥원에서 콜로키움 강의 요청을 받기 전까지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걸 쭉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콜로키움 강의 요청을 받고 나서 저도 나름 고민이 되었겠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뻔히 아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선생님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것만 하면 발표가 맥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공부를 시작했겠죠. 본격적으로. 이제 제 20년 광양 지역사 공부에서 한 달 동안 올인해서 이제 광양 의병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공부 과정 한 달 동안 지난 8월 달 제가 공부한 과정을 뭐 창피하지만 제 바닥을 다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피하지만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졌던 의문이 이거였습니다. 황순모 의병장이 과연 스스로 체포되었을까? 귀순했을까? 귀순했는데 일본군은 왜 총살했을까?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의심을 가지고 그 국가보훈처 기록을 좀 세밀히 들여다보니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내에 있는 기록에서도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왼쪽의 기록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공헌록 기록이에요. 황병중의 의사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아까 이게 관아에 가서 스스로 체포되고 10월 11일 날 적의 총탄에 맞고 순국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똑같이 국가보훈처에 있는 기록인데 공적 개요에는 1908년 이 황순모 의병장을 의병장으로 분명히 기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활동 내용, 아까 얘기했던 망덕포 전투의 내용도 여기 짧게 들어가 있습니다. 활동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동년 10월 체포되자 취조 중 탈출을 기도하다가 피살 순국함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순국 연월일이 1908년 10월 29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음력의 기록이고 이게 양력의 기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1908년 10월 29일은 음력으로 환산하면 1908년 10월 5일이에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분명히 조금 차이가 있어요. 결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무엇일까? 무엇에 근거해서, 이건 우리가 근거를 제가 찾았죠. 황병중의 의사전에 근거해서 이렇게 공헌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근거를 찾았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이 날짜 그리고 이 내용, 여기에는 분명히 전색 맥락이 귀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황순모 국가보훈처 누리집에 황순모 검색어를 넣으면 이렇게 뜹니다. 자료가 8건인데요. 이 뻔한 내용들이에요. 이 8건이지만 영양가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황병중의 고함집이 뜹니다. 백낙구의 의병활동 내용 제일 마지막에 이름만 나와요. 전혀 영양가가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세요. 독립운동사 자료가 3개 있다고 얘기하지만 다 의사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없다라는 거죠. 답답하죠. 우리 황병학 의병장 치면 이렇게 많은 자료가 뜨는데 황순모 의병장의 자료는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자료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은 10월 29일로 적고 귀순이 아니고 탈출을 기도하다가 순국 간 것으로 적었을까?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그 황순모 의병장의 호가 사중이었죠. 그래서 검색어를 황사중으로 쳤습니다. 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료가 많아졌죠, 일단 숫자가. 그죠? 이 자료 중에 나머지 자료는 황사중으로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분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런데 폭도에 관한 편책 7권이 뜨는데 제가 이거 보는 순간 이제 전율이 느껴졌겠죠. 바로 황사중이 나옵니다. 이 7권 전부가 우리 광양의 황사중 의병장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좀 신이 났죠. 처음에는 괜히 내가 감히 강의하겠다고 나섰다고 후회했지만 이 자료를 보는 순간부터 야, 잘했다, 내가 할 말이 있구나 라고 이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황사중 관련 폭도에 관한 편책 첫 번째 것입니다. 그 7편을 제가 시대순으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국가보훈처에서는 이 전체를 이 사진만 띄워주고요. 번역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미 번역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번역한 게 실려있다는 것을 3일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급히 3일 전에 확인하니까 온라인상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4편 정도의 자료가 보이고 어차피 3편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자료들은 제가 그냥 정말 짧은 한문에 짧은 일본어에 맨땅에 헤딩하면서 이걸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국가보훈처 자료에서는 이렇게 이 자료를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국가보훈처 누리집에 있는 걸 제가 화면을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이 폭도에 관한 편책 1, 이 자료를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광양군 읍불산, 우리 읍불봉 얘기하는 거죠. 백운산의 읍불봉, 의병과 토벌대가, 이 토벌대는 일본군을 얘기하겠죠. 격돌해서 의병장 황사중이 전사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건 개요, 이 국가보훈처 누리집에 있는 이 사건 개요를 보면서 우리 황사중 의병장이 전사했네 하고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여기 황사중의 졸이라고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걸 이제 그대로 황사중의 전사라고 국가보훈처 누리집에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폭도에 관한 보고에서 6.22년 1908년입니다. 1908년 9월 21일 날 전라남도 경무부장 경시 촌상 측정이라도 읽고 측정이라도 읽고 그렇게 읽을 수 있죠. 내부 경무국장 송정무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 우리 이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무국을 설치했죠. 경찰국. 예, 그것하고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제가 좀 상당히 좀 불쾌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자료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9월 21일 날 광주 헌병 붕교소장의 통보에 의거함 해서요. 그 내용이 비수 의병장이라는 거죠. 적의 우두머리라는 얘기잖아요. 황사중의 이 졸자는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졸병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본 측의 자료에서 황사중이 죽었더라도 절대로 졸로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자 문화권에서는 사람의 죽음도 구분했죠. 가장 간명하게 얘기한다면 천자의 죽음은 붕이라고 얘기하고
제후의 죽음은 흥이라고 얘기하고 붕흥 졸, 대부의 죽음은 졸이라고 하고 선비의 죽음은 불록이라고 하고 일반 서민의 죽음은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우리 의병장 황사중의 죽음을 두고 선비의 죽음에 해당되는 상당히 예우한 단어예요. 이 졸이라는 단어는 졸이라고 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졸병입니다. 비수 황사중의 졸병인 폭도 약 70명의 근거지를 공격해서 교전을 약 1시간 30분 해서 백운산 방면으로 돌파해서 비도 즉사 바로 그 자리에서 사살한 게 12명이고 부상자가 다수이고 화성총과 기타 작품을 노획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우리 황사중 의병장이 적어도 의병 70명 이상을 거느린 의병장이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료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이야기가 좀 반복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치관 이하 7명은 자 다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수괴 역시 의병장이라고 하죠. 수괴 황사중 황병학 우리 황병학 황사중 의병장이 이렇게 똑같이 의병장으로서 나란히 병렬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일본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병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 활동을 했겠죠. 그래서 이 이치관 이하 7명이 귀순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부하였는데 이치관 이하 7명이 귀순을 해서 이 귀순한 자들에게 면제 문빙 니네들이 한때 잘못된 생각으로 의병 활동을 했지만 이제 항복해 왔으니까 그 증빙 자료를 교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자료에서도 황순모 의병장이 조카 황병학 의병장과 똑같이 의병장으로 활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입니다. 세 번째 자료에서 역시 비도 수계 황사중과 공모해 이렇게 나왔죠. 누가? 광양군 진하면 진목리에 거주하는 이찬주라는 자가. 그래서 그 아까 이 이찬주가 번적이 미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에서 보면 광양군 진하면 진목리에 거주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진목마을에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 이찬주 분의 후손이 살고 있지 않은가 봐요. 진목마을에는 이 시가 없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잘 챙기지 못하니까 국가보훈처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고향이 광양이든 순천이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충 보고 미상이라고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이찬주 이분은 번적이 우리 광양 진목마을임을 확실하게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황사중은 의병장이었음을 일본 측의 비도수계라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찬주 의병장. 그래서 이찬주 의병장이 이렇게 본적이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분의 본적을 광양으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네 번째 자료입니다. 역시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자, 적의 간부, 의병장을 이렇게 표현했죠. 적의 간부 황사중은 10월 26일 날 비촌리에서 황사중을 얘기했겠죠. 황사중 외 한 명을 체포했다라는 거죠, 일본군이. 그런데 황이 체포 후 도주를 시도하니까 이에 쓰러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날 황사중 의병장이 일본군에 체포되었고 그리고 탈출을 시도하니까 일본군이 일단 이 황사중 의병을 무력으로 쓰러뜨렸다는 얘기예요. 예자죠. 네. 10월 26일 날 황사중 의병장이 일본군에 체포되었다는 기록입니다. 다섯 번째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체포된 황사중 의병장이 개궐 지난달 이 자료가 작성된 시기가 11월 달이죠. 그러니까 지난달이니까 10월 29일 날 역시 수계 의병장 황사중을 취조 중 저항 도주하니까 이에
총살한 바를 보고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사중 의병장이 체포되어서 일본군의 총살을 당한 날짜는 10월 29일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고, 이 기록에 근거해서 아까 오른쪽에 본 공적 개요 날짜 황사중의 순국일이 10월 29일로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국가보훈처의 기록이지만 공훈록의 기록은 주로 의사전에 근거하고 있고, 공적 개요의 기록은 이 폭도에 관한 편책에 근거하고 있음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황사중 관련 폭도에 관한 편책 6번째 자료입니다. 역시 수계 황사중의 부하의 얘기죠. 자, 의병장 황사중이 10월 29일 날 총살을 당했습니다. 온 광양 장안에 소문이 났겠죠. 황사중의 부하들도 그 소식을 들었겠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개골 지난달 29일 30일 양일간 귀순을 하는 겁니다. 황사중 의병장의 부하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역시 면제 문병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18명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황사중 의병장이 총살당한 이후에 그 부하들이 귀순한 명단들입니다. 저는 절대 이분들을 저는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분들을 비난할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군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상황은 충분히 우리가 헤아려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자료입니다. 통계표입니다. 통계표. 그래서 1908년 10월 말 이후에 일본 헌병대에서 보고받은 지역별 기순자표를 전국 통계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 통계 중에서요, 우리 광양 부분만 한번 가려서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서울의 경성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전라도를 영산포가 중심 도시였던가 봐요. 그래서 영산을 중심으로 해서 영산, 나주, 학교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광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읽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 이후에 일본이 통계를 낸 거예요. 그 달에 귀순한 사람들 합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광양은 우리 아까 18명 귀순한 것 그 전에 7명 봤는데요. 그 통계가 다 잡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통계에서는 광양에서 12명이 10월 달에 귀순을 했고 그 전달까지 총 합쳐도 12명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비고란에 이 12명이 황사중의 부하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황병학 의병장은 체포되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하들은 동요하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갔고, 황순모 의병장의 부하들은 황순모 의병장이 불행히도 체포되어서 총살을 당하면서 대장이 사라지고 나니까, 중심이 사라지고 나니까 동요가 일어나서 일부가 귀순했음을 이렇게 통계표로 편책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개인의 이름을 따서 계속 얘기하면 조금 서로 갈등만 생기고요.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에서 활동했던 의병들을 다 합쳐서 백운산 의병 부대라고 이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7년에 쓴 졸고 있은 사람을 제가 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기존의 학자들이 얘기해 놓은 걸 그냥 요약 정리한 책이거든요. 이 책이요.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광양에서도 1906년 백낙구 의병 부대의 활동을 시작으로 하여 1908년 황병학 의병 부대까지 일제히 침략에 총칼로 맞선 의병이 힘차게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졸고라고 이 쓴 자가 다음에 책을 다시 쓴다면 이렇게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7년에 이 정보판을 내려고 하는데요. 새로 쓰는 지금 제가 가칭으로 제목을 붙인 거죠. 이렇게 쓸 겁니다. 광양에서도 1906년부터 1909년까지 광양의 백운산을 중심으로 일제히 침략에 총칼로 맞선 의병이 힘차게 일어났다. 이들을 광양의 백운산 의병 부대라 이름한다. 라고 제가 적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양에 살고 있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나름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처음 발굴한 자료가 아니죠. 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임에도 저도 못 찾았죠.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거죠. 우연히 운 좋게 찾아낸 거죠. 그래서는 안 되죠. 차차치 뒤져서 우리 광양의 의병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내서, 그게 다 한문과 일본어로 적혀 있잖아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패망, 1945년 패망할 때까지는 일한문 혼용체를 썼어요. 주요 단어는 한자를 쓰고 조사는 일본어, 그것도 히라카나가 아니고 카타카나를 써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 자료들 일반인이 읽기 힘들잖아요. 그 자료를 읽기 쉽게 당연히 우리말로 한글로 지금 번역한 자료를 출판해야 되겠죠. 이미 앞서가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으로 본 광주 전남의 3.1운동 자료를 다 우리말로 지금 번역해서 이미 이제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점은 원문 사진하고요, 번역문만 있어요. 실제로 그 중간 과정에 제가 보여드렸던 한자와 일본어 카타카나 원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번역자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어요. 중간 과정 생략하고 그 학자들이, 전문 학자들이 공부하는 과정 생략하면 이 부분이 어디에서 번역의 오류가 일어났는지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을 저는 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열린 강좌를 강조합니다. 어떤 고전을 번역하더라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 함께 번역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냥 저의 외로운 주장일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잘 반영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이제 결론 부분 얘기는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서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 이은철 선생님의 주제 발표 내용을 다 들으시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도 많은 칭찬과 격려가 있는 걸로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이은철 선생님의 발표 내용을 듣고 지금까지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학도가 이 역사학도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광양에는 항병학 의병 부대 하나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 우리 광양의 의병들은 여러 의병 부대들이 각각의 작은 조직들로 가지고 있고, 그 의병들이 연합을 해서 연합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또 따로 각자 조직력을 가지고 또 활동하기도 했다는 것을 오늘 이은철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렇게 이은철 선생님의 발표 내용에서 보면 이렇게 여러 의병장들이 광양에서 활동했다는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내용을 잠깐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면,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중요하구나. 누구의 기록도 누구의 기록이었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역사에서는 기억보다는 어떤 기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역사는 역시 고정불변의 내용은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떠셨는지 생각들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및 토론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거침없는 질문과 또 토론의 시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항순모, 항사준의 친손지 황부현입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께서 조금 부족한 것은 제가 이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항순모와 항병학이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리고 한 동네에서 한 집안에서
그 살았던 우리 그 선조들입니다. 그런데 부대가 첫째 제가 그 첫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부대가 갈라졌다 그러는데 절대 그 부대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께서 항순모의 항사 본 이름은 황자 순자 못 자고 자는 사자 중자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 할아버지가 당수께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침체가 돼가 있는데 우리가 뭐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가지고 황병학 그 조카 3살 어린 조카한테 사실은 나라를 구하자라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황병학 저한테는 당숙입니다. 황병학 씨는 당숙인데 황병학이 이거 이제 그 같이 자 그러면 뭐 거냐 그러고 그리 하면서 제가 삼촌의 쉽게 말해서 삼촌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거 망덕항 허기제보단도 옥공 무백리 전투항에서 전투를 많이 했어요.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그럴 때 전투를 할 때 황병학 씨가 당수께서 총을 맞았을 때 조카인 항사중이가 얻고 백운산까지 올라가서 치료를 한 사실이 그때부터 총을 맞아서 다리를 전 사람이 저의 당수 그 뭐냐 황병학 씨고 절대적으로 저 부대는 2개가 아니었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설득을 시켜갖고 100여 명의 보수 그러니까 건 200명 정도 보수를 고려 한규수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섭외시켜 갖고 할아버지가 다 그 모든 통치를 했죠.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선봉대장이라고 나오죠. 이때 선봉대장은 분명히 제가 친손지니까 자료를 가져 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황순모 씨가 어쨌냐면 그때는 부대적으로 만든 사람들을 뭘 만들었냐면은 백악서실 아까 나왔죠. 특공대장은 백악서실을 만들어줬어요. 지금 할아버지 모든 것을 지지를 했죠. 그래가지고 윤주경 씨 항시모, 박예춘 이런 분들을 전부 다 부대장으로 병학 씨를 최성철, 항선수 이렇게 의병부대 한성순이고 최성철 씨하고 항병학 씨를 부대적으로 임명을 시켰어요. 그러자 그래 활동을 하고 있다가 어찌 됐냐면 할아버지가 아까 왜 3살 분은 36세 간양에서 총살당했습니다. 도피 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매복을 쳐가고 누가 밀고 올렸어요. 우리 집안에서 말을 안 해. 이제는 해야 됩니다. 집안에서 하도 집안을 죽이려니까 집안에 관에 있는 분이 밀고래가 거짓말을 유도를 했어요. 내려오다가 할아버지의 그 다니는 길목에다 일본인들을 매복시켰고 잡혀서 간양에서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이리 할 때 구례에 계신 한규순 선생은 내도 의병인들이 죽여라고 할아버지 싸는 총탄에 한 방에 같이 죽었어요. 구례에 계신 한규순 선생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모든 자료를 잘 하셨는데 첫째는 그 부대가 2개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였었다는 꼭 명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2번째는 이런 분들이 고생하신 분들은 다 맞지만 조금 손주로서 조금 서우는 것은 뭐가 있냐면 할아버지가 36세 간양에서 총살을 당할 때 이 부대원들은 어찌 됐냐면은 일부 한규수이나 이런 사람들은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같이 죽기도 하고 생사를 같이 나누는데 실은 이 부대 매치들은 도피를 갔어요. 그때 어디로 도피 간 줄 알아요? 간양에 지금 그 이순신 대교 건너편에 그 묘도 있죠. 그쪽으로 도피를 가셔갖고 항병학 씨나 이런 사람들은 다시 나와가지고 활동을 살았으니까 활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자료가 조금 부족한 거는 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당했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저희 후손으로서는 이 사람들은 늦게까지 살아왔었고 우리는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현재 뭐 재력도 없어요. 민상우사에서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어쩌면 항순모 쉽게 말하면 항사중에 이름이 들어간 것은 모두 제멸시키라 그랬어요.
재정이나 이런 것은 저기 항순모 씨의 아버지가 통정대표셨어요. 그때 당시만 말을 5필이나 키웠던 저희들이 갑부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지금은 우리도 다 느낄 겁니다. 도망가거나 일본 앞잡이들은 잘 살아요. 후손 잘 살아요. 저희들은 공부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예? 처음에는 아까 우리 이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죠? 항순모가 자수했다는 것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했냐? 항뱅중의 형, 진형, 항뱅주 씨가 모든 것을 자료를 근거로 만든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죽어버려 나이는 어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재산까지 다 몰수당했어요. 재산까지. 그러니까 돈도 없고 글도 못 봤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억울한 세상을 살고 우리 행정은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선생님.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잠시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이 선생님께서 너무나 자료를 많이 챙겨주시고 잘 하셨는데 이런 것을 조금 이런 것이 제 후손이 있고 살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자세히 그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는데도 이제 그렇게 부대가 갈라졌다 그런 것도 조금 무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잡아가지고 그 생각해 좀 반영을 시켜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질의를 막으려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억울한 죽음에 할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분이 안 풀릴 정도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아시고 할아버지께서는 항뱅하게 집안에서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는데 항뱅하게 역사는 길고 할아버지의 항순모의 역사는 짧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짧아졌는데 이런 것을 꼭 확실하게 어떻게 해서 부대가 형성이 됐는가를 먼저 서두해 줬었으면 제가 이런 조금 서운함이 없었을 겁니다. 누가 주둔을 했고 이랬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먼저 해줬으면 제가 안 서운했을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무튼 이 선생님 정말 애썼습니다. 제가 꼭 정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기억의 내용보다 우리 이인철 선생님께서는 기록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몇 가지의 지금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아까 그런 서운한 부분이 약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인철 선생님의 약간 그 답변 있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제 발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요. 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역사 소설가가 아니고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 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기록에 의거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후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요. 68년도에 나온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황순모 의사 항일 투쟁 실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국가에서도 국가보훈처에서도 다 인정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황순모 의사가 서원을 받은 게 제 기억에 처음이 1980년인가 그렇고요. 그다음 애국장을 주소받은 것이 90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학도의 입장에서는 기록에 근거하지 않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의 답변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아까 선생님이 먼저. 예, 저 박필순입니다. 정말 우리 이은철 선생님 정말 대단한 우리 간양의 기록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우리 항순모 손자분이 금방 말씀도 있었고 또 사실은 그분 이야기들을 중에 충분히 들었었고 그래서 이런 후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간양의 의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항병학 의병장의 그 손주가 또 썼던 그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리고 그걸 책을 보니까 아주 기록들이 전부 다 정말 보통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조사 기록이었습니다. 순천 저기도 우리 이제 이은철 선생님도 찾아내고 그랬습니다만 순천 경찰서, 대구의 경찰서, 판결문, 진주 경찰 판결문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지어내서 정말 대단한 기록을 찾아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방 우리 항부연 우리 그 장순모 그 손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조카와 그 삼촌이 같이 의병장에 나갔으면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이고 삼촌이 의병 대장이 됐을 텐데 거기는 어찌 안 됐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 가족들은 또 아주 몰락할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긴 못합니다만 전부 다 학교도 못 다니고 가산도 몰수당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이은철 선생님께서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쭉 찾아서 정말 한승모가 그 사살된 날짜, 그 다음에 그 사살됐다는 것, 정말 이런 부분들 우리 간양에 또 70명 이상의 그 우리는 이것은 전설 따라 삼철 옛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록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70명 이상 되는 부대원의 의병장이었다는 기록에 대해서 밝혀낸 것을 정말 대단한 우리 간양의 역사적 기록을 발견해내시고 오늘 발표하셨다는 생각에 정말 가슴이 좀 뿌듯합니다. 그리고 또 의문들이 해소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간에 사실은 저도 지역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은철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우리 광양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의로운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매천 황현 선생, 역사가이신 매천 황현 선생님을 비롯해서 방금 오늘 발표해 주신 황병학, 황승모 의병장들 뿐만 아니라 여러 의병장들이 여러 의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잘 우리가 체감으로만 느끼지는 못하는데 이 매천 황현 선생님과 그리고 황병학, 황순모 의병장들은요 같은 시대에 같은 그 시대 정신을 가지고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삶들을 살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거장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많은 추앙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까 황순모 의병장의 그 귀순이라는 단어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밝혀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저희가 좀 애석한 부분으로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매천 황현 선생님의 순국에 관련돼서도 이분들은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일 구국운동의 방법들이 약간씩 달랐고요. 그 다음에 지켜보면 죽음의 모습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죽음들에 의해서 우리 후대들의 평가들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은철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어제 제가 순천에서 열린 그 혼합 콜로키움 순천 의병에 관한 발표 자리에 방청객으로 참가를 했었는데요. 어제도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에게는 조금 충격적인 질문이었는데요. 그분의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발표자가 순천의 의병을 얘기하면서도 매천 야록을 많이 인용을 했고요. 매천 황현생을 얘기를 조금 할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청객 중에 한 분이 이 질의응답 시간에 왜 의병을 얘기하면서 의병 활동을 하지 않은 매천을 얘기하냐라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매천 황현을 만나다라는 책을 쓴 또 저자 입장에서도 매천 선생님이 제 생각하고는 달리 일반인에게는 의병 활동을 하지 않은 조금은 비겁한 분으로 비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매천 선생님을 얘기할 때 그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장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광양을 대표하는 세 분,
매천 황현, 황순모 의병장, 황병학 의병장 이 세 분의 죽음이 결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 죽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제가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세 분의 죽음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른 듯하지만 실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분들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던 분입니다. 우리 시대의 잣대로 100년 전 그 구한말의 그분들의 선택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그 시대에 그분들은 어떤 고민으로 그러한 죽음을 선택했는가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한말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화파는 정말로 소수이고요. 대다수의 분들은 위정척사적인 생각을 가진 비록 그 개인은 선비로서 열심히 유학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유교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황순모 그 황병학 의병이 조금 늦게 1908년에 봉기한 이유도 사실은 서상봉이라는 군수가 뒤늦게 단발령을 너무 심하게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화가 나서 의병을 봉기했던 측면도 사실 강하거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뭐 상투 자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100년 뒤면 어차피 다 자르고 살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정신을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정신 입장에서 본다면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의병장 유인석이 처변 3사를 얘기했죠. 망국의 시기에 선비가 선택해야 될 길은 세 가지입니다. 의병을 일으키든 거의 소청입니다. 망명을 가든 거지 수구 아니면 자결로 지조를 지키든 자정수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비다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세 분들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매천생님 자정수지를 선택하셨죠. 국망의 순간에 자결을 선택하셨습니다. 황순모 의병장 거의 소청을 선택하셔서 일본군에 체포되어서 안타깝게도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황순모 의병장 처음에 거의 소청을 선택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잠깐의 집거 기간을 거쳐서 망명을 가십니다. 계속해서 독립운동하시기 위해서 거지 수구를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광양을 대표하는 구한말의 그 세 분들은 당시의 시대의 정신이 요구하는 삶을 충실하게 지킨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어디 가서 광양을 대표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자랑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우리의 귀감이 되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는 그래도 대단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광양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중간에 또 질문 또 거침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광양읍에 사는 김정태입니다. 오늘 저도 그 발표 내용 보고 그간에 그 자료상으로만 나오고 읽었던 것에 또 그 아주 기분 좋은 혼돈이 좀 생겨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인철 선생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연구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역사 연구를 하다 보면 인물 중심에 빠지기가 좀 쉬운데요. 저는 이 백운산의 의병부대가 1908년에 있었던 그 망덕항 전투, 그 전투의 성격에 좀 관심을 좀 깊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일제가 그 이제 우리의 국권을 병탄하기 전부터 서서히 들어와서 실제로 했던 것은 우리의 생활에 실제적 그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어업에 대한 그 항쟁의 문제 얘긴데요. 이제 성격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백운산의 의병장들이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망덕을 실제 망덕항의 일본의 배와 일본인 가옥을 그렇게 공격을 했는지 아니면 이게
우리 광양에서 실제 어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일본의 그 어민에 의한 그 수탈의 문제를 서로 동조해서 한 건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83년도 예를 들면 그 조일 통상부 장정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서로 지금 같으면 FTA처럼 서로의 바다를 내놓자라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실은 일본과 조선 간에 바다를 내놨는데 선진 기술을 가진 일본한테는 당연히 그 우리의 바다가 수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분들의 개인적 공훈들 그 다음에 뭐 누구와 싸워서 누구를 몇 명 죽이고 뭐 이거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그 어업에 대한 그 투쟁인데 그 어업 투쟁 관련해서는 대부분 보면 역사적으로는 3.1운동 이후 이것들이 많이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 망덕 전투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전범이 될 만한 좋은 그 사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 성격에 대한 부분을 좀 앞으로 좀 깊이 좀 파헤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 견해인데요.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백운산 의병 부대가 처음으로 전투를 이룬 가장 중요한 성과를 거둔 망덕포 전투가 왜 하필 망덕포였느냐라는 질문 같으세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광양에서 일본군의 침탈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망덕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망덕포가 물산이 집중되는 간결하게 얘기하면 돈이 많은 곳이었죠. 그래서 일본군이 가장 먼저 들어왔고 그곳의 상권을 장악하고 조선인이 우리 광양 당시 주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고 원성이 많았겠죠. 그래서 의병들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원성이 많은 일본군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은 것을 공격해야지만 더 많은 주민들의 지원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의병에 가담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당시 망덕포구가 1900 전후한 시기 그 시기에는 물산의 중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조선 후기에도 선생님들도 잘 아시는 섬진진은 우리 광양 관할이 아니었죠. 통영 관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섬진진이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삼도수군 통제사가 통영에서 섬진진의 세금을 가져갔던 거죠. 그래서 섬진강과 광양만이 만나는 망덕포구, 여전히 육상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일제강점기까지 물산의 중심이었고 돈이 집중되는 곳이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일본의 수탈에 노출되었고 그래서 의병들이 그것을 가장 먼저 공격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저의 생각이고 우리 김정태 의원님 말씀대로 그걸 또 자료를 찾아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 자료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포스코가 들어와 있어서 어느 순간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광양이 바다와 약간씩 지금 거리가 좀 사실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전에는 포스코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광양이 어업권이 곧 생존권이었던 시절이. 제가 하나만 더 아까 그 김정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중요한 부분 놓친 것 같아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연구가 인물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전체의 틀 속에서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 연구하는 사람들, 특히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그분의 후손 또는 당사자가 살아있을 수도 있죠. 여순항쟁을 연구하다 보면 당사자가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이 생기잖아요. 또 그분들의 후손들의 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연구자가 다 알 수 없는 복잡한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인물 중심으로 해서 어느 분이 더 훌륭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전 분명히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광양의병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전제가 그거였죠. 7분 모두가 감히 제가 뭐 어떤 분의 훌륭함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다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들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그분들에 대한 불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연구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체의 틀 속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또 인물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천황연을 만나다를 썼을 때 또 매천황연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답사를 안내할 때 제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매천황연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매천황연 선생의 좋은 부분만 얘기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개인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도 있고 훌륭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너무 좀 집착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 한계에서 좀 벗어나기 위한 인물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저 나름의 다짐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콜로큐움에서 강의 요청을 받으시고 7월 말에 한 달 동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찬주 독립유공자의 본적을 밝혀내셨잖아요. 예. 그런데 미상으로 되어 있는 이 본적을 광양으로 수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누가 추진을 해야 합당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주체를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뭐 주체를 누가 해야 된다라고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이 자리에 지금 제 눈에는 지금 안 보이네요. 그 시청 관계자분도 아시고 해서 우리 광양 시민과 시청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한 분의 독립유공자라도 더 찾아야 되고 또 그분들의 공적을 제대로 평가받도록 그분들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의 핵심이 저는 일단 자료를 많이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체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다라고 얘기할 권한은 저한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죄송하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은철 선생님 큰일 해내셨습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 주로 조명이 되신 분들이 이제 의병 활동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일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이 현재까지 밝혀진 분이 37분으로 되어 있죠. 사실은 제가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재임 중에 67분이 나오셨어요. 오늘 이제 이찬주 선생님은 오늘 처음 이렇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67분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서훈을 못 받고 있는 분이 한 30여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냐, 강복 후에 건준에 참여했던 분들, 여운영 씨가 이끌었던 그 건준에, 또 여순 사건, 또 6.25 이 과정을 위해서 연좌제에 묶여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 의병 활동에 대해서 좀 오늘 좋은 자료를 발표하신 입장에서 나머지 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인물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한번 좀 보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에서 발행한 그 통계 자료 같으면 1932년도 우리 광양 강산에 1년 동안 총 매출액이 생산액이 약 52조 원으로 나왔어요. 그 52조 원의 규모는 전라남도 예산과 망문의도입니다. 자원 수탈을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나간 일이지만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욱 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귀한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 광양의 독립유공자들을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서원을 받고 그분들의 그 값진 죽음이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오늘을 기회로 해서 더 많은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됐든 시간이 좀 지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기회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항상 한말 의병장들 위주의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나온 백운산 의병부대가 인철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의병부대가 약 한 150명 가량의 많은 분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다 소중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분의 의병들의 이름만 발굴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한 분 한 분도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에서 이런 한 분 한 분들의 이름들을 다 찾아서 함께 다 기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타까움들이 아까 계속 여러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안타까움들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는지 또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광양에 더 나아가서 우리 광양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은철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철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마지막 이제 제 발언 기회여서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양의 지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 광양도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역사를 공부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내 지역만 최고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절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만이 최고일 수도 없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국의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분이 17,000분 정도 되시고요. 우리 광양은 그 중에 일부이잖아요.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도 훌륭합니다. 똑같은 논리로요. 광양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발표한 의병의 역사도 중요하고요. 또 신제 최산도의 역사도 중요하고요. 옥룡사와 도선의 역사도 중요하고요. 요즘 핫한 여순 항쟁도 중요하고요. 이경모 사진 너무나 소중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사진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경모의 사진도 중요하고요. 광양읍성 복원, 그건 아닙니다. 광양읍성 복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마 시청에서 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읍성 복원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복원이 아니고요. 보존입니다. 정확한 광양읍성의 상태도 모르면서 어설픈 복원은, 잘못된 복원은 재현이죠. 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4대강 보와 비슷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해체하는 데 더 많은 돈이 들어서 어쩌지 못하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복원도 반대합니다. 복원은 안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 광양에도 중요한 역사가 너무나 많아요.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무엇부터 할까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해답으로 시립박물관을 건립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미 우리 인근의 시군에서, 시뿐만 아니고요, 군에서도 이미
박물관을 다 건립했습니다. 이미. 고흥에서도 분청사기 역사박물관 건립했고요. 구례에서도 지리산 역사문화관 개관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구례도 고흥도 안타깝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짓는 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내용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제대로 된 시립박물관 한번 만들어 보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립박물관에 전문 연구자들을 초빙해서요. 적어도 3분 이상의 연구자들을 초빙을 해야 되겠죠. 고고학 하시는 분, 그 다음 문헌사 하시는 분, 그 다음 현대사 하시는 분, 이렇게 3분 정도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분들과 이렇게 관심 있는 시민들이 같이 손을 잡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차근차근 고민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흥산성상사자석 등을 돌려받자고 학술대회도 하고 저도 한 꼭지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시민 연합한 그 환수위원회 발대식도 하고 했지만 지금 제대로 된 활동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흥산성상사자석 등이 반출된 100주년이 되는 해, 지금 한 9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날을 D-Day로 잡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제대로 된 시립박물관 만들어서 우리 광양의 역사도 제대로 정리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우리 광양의 역사를 재미나게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의 저의 마무리는 시립박물관 건립에 우리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평 선생님 말씀해 주신 독립유공자로 아직 서훈받지 못한 사람들 누가 할 것인가? 박물관 세우면 그 전문 연구자들이 제대로 해야 되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병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독립운동 전공자가 아닙니다. 저는 광양의 지역사를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다 하다 보니까 절대로 깊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운 좋게, 정말로 운 좋게 이미 발굴되었지만, 공개되었지만 학자들이 주목하지 않은 또는 주목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잘못 해석한 자료를 제가 우연히 운 좋게 찾은 거죠. 계속 이런 운이 저한테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 연구자들을 초빙해서 광양 역사가 제대로 연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 환경은 저는 바로 시립박물관 건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두서없는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광양에서 가장 시급한 그런 문제들까지 오늘 논의하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주제는 한말 의병이었지만 마지막은 우리 광양의 많은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들이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관계로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학 호남진흥원과 또 이은철 주제 발표를 해주신 이은철 선생님과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우리 광양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참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지금 자리를 비우시지 않고 끝까지 같이 참석해 주신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호남학 콜로퀴움 광양편을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